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아마네 카나타가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에 호로라이브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무슨 일이 터졌냐. 기존의 호로라이브 버튜버 사이에서 회사가 방송 외적인 업무를 많이 시키고 버튜버를 무시하는 행동을 직원들이 자꾸 한다, 요런 식의 불평불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잦아지고 본업인 방송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시키는 일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버튜버들이 회사를 때려치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했으면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참다 못한 애들이 그만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나타가 졸업을 선언하고 폭로를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말을 못하고 그냥 쉬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카마타나 아쿠아나 시온이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터트렸을 때도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저 말이 맞다라고 동조를 했다가는 내가 회사에서 잘리거나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나서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동조를 안 해주니까 저 아쿠아나 시온이나 사카마타나 저 싸가지 없고 불성실한 애들은 회사가 잘해줘도 저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한다. 저 학력자에 사회 경험도 없는 애들, 저런 애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애들이다, 이러면서 손가락질 막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후부키라든지 미오, 미코, 스바루 이런 회사 끈아풀 역할하는 애들이 저 의견을 동조해주고 쟤네들 편들어주는 애들이 없으니까 신나가지고 나서가지고 회사 편들면서 회사한테 딸랑이를 오질나게 흔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한테 이쁨 받기 위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그만두는 동료들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우리 회사 저런 회사 아니다, 왜 제가 저딴 식으로 말한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쳤던 거란 말이야. 엄프를 오질나게 했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성실하게 방송 활동하라는 후부키, 미오, 미코, 스바루의 말을 더 믿었고 아쿠아, 시온, 사카마토 요런 애들 말을 믿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네 카나타가 여태껏 그만둔 애들이랑 똑같은 발언을 하면서 나도 졸업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발언력에 관해가지고 이 발언의 신뢰성은 아마네 카나타의 발언이 후부키, 미오, 미코, 스바루 같은 애들이랑 동급일 정도로 아마네 카나타는 정말로 성실하게 방송을 해왔던 친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닐 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카나타가 발언을 해가지고 카나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카나타가 저런 발언을 하니까 여태껏 입을 꾹 다물었던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이 이제는 아마네 카나타의 말이 맞다, 아마네 카나타의 발언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동조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 시온, 사카마타가 발언했을 때는 그냥 모른 척 했단 말이야. 그런데 카나타가 발언을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 들고 일어서가지고 카나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카나타는 그래도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고 다른 버튜버들은 해당 사항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 그나마 이제 회사랑 동의한 부분에서 이 사건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버튜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끔 이거는 나랑 회사가 겪었던 일이고 나랑 회사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그냥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둘만의 문제다, 카나타한테만 일어난 문제다 하고 어떻게든 엄프를 또 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카나타가 저 말 하자마자 다른 애들이 방송 다 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카나타가 저런 말 했지만은 카나타가 겪은 거 사실이고 나도 저런 경험 있다, 이러면서 카나타가 말한 거는 모두한테 해당되는 일이라고 확정을 지어버린 거야. 한두 명이 아니라.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카나타가 폭로한 거에 관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폭로를 했을 때는 편을 안 들어주는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카나타가 발언을 했을 때는 모두가 편을 들어주는 거 보면 진짜 카나타가 사회생활 잘했구나,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활동을 해왔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느낄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누가 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야. 이게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다는 거거든. 그쵸? 그런데 카나타가 말하면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아오는 활동을 해왔고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해왔다는 거거든.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게다가
다른 애들은 솔직히 내 밥그릇이 중요하니까 제가 발언한 거 쟤는 어차피 그만두는 애니까 쟤는 가라고 하고 나는 내 밥그릇을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안 도와줬거든. 그런데 카나타가 터뜨렸을 때는 내 밥그릇이 어떻게 돼도 좋다라는 마인드로 카나타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정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카나타한테 맡기겠다는 거고 카나타가 그만뒀잖아. 그러면 나도 그만둘 생각 있다. 잘라보든가 하면서 들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 누구도 이걸 해낸 적이 없는데 오직 카나타만 이걸 해낸 겁니다.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나타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죠. 야구 입장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불만이 폭주하면서 애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회사 욕을 하기 시작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수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버튜버 당사자들 입으로 직접 발언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소문이나 뭐 이런 것들 허위 사실이다, 유언비어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쿠아나 사카마타나 시온이나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혼자서 떠드는 거면 제가 뭔 또 개소리 하냐,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가능했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마를 시켜왔었는데 이번에는 신뢰도가 높은 카나타가 첫바다를 하고 그 다음부터 줄줄이 이어가지고 카나타 말이 맞다고 애들이 다 동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논란은 진짜로 수년 전부터 있었거든.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또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결국에는 카나타 졸업까지 시켜버릴 문제로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칠 생각이 1도 없었던 거야. 자, 그런데 카나타가 이런 식으로 이 일을 터뜨린 거 보면 정말로 벅차오르는 무언가가 느껴져. 뭐가 느껴지냐? 카나타가 4년 동안 꾹꾹 참으면서 왜 이렇게 참으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던 거겠어. 바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의 일을 겪으면서 4년 동안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호로라이브를 믿고 활동할 수가 없다 라면서 나는 그만두겠다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보면 아마도 4년 동안 키류 코코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카나타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애들은 키류 코코를 잊어버리고 키류 코코 언급을 안 하기 시작을 했는데 카나타만큼은 가슴 한켠에 키류 코코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카나타의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야구의 심장이 닿았습니다. 팬과 호로맨 모두가 자신의 발언을 믿어줄 만한 그런 이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카나타는 4년간 꾸준히 노력했어요. 다른 애들이 호로라이브 나가는 와중에도 꾹 참고 버티면서 가장 최고의 타이밍을 노렸던 거야. 그러니까 카나타가 최초로 터뜨렸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걸? 카나타가 최초로 터뜨리고 제일 처음 나가는 애였다면 후부키랑 미코랑 미오랑 스바루가 카나타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을 거야. 왜 저딴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카나타가 그만두는 거는 카나타의 개인적인 사유다 이런 식으로 또 아가리 털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다른 애들 막 나가고 카나타가 막타를 친 거란 말이야. 게다가 다른 애들이 나갈 때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불성실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 발언에 신뢰를 받지 못했어요. 그쵸? 그런데 카나타는 4년 동안 쌓아올린 성실과 신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버튜버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언론 탄압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던 이 호로라이브 왕국을 무너뜨리는 한 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잘릴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호로라이브 멤버들도 하나 둘씩 목소리 내면서 마침내 키류 코코를 위한 카나타의 4년간의 복수의 여정이 끝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는 영화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쵸? 기가 막혔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카나타의 복수를 키류 코코 케이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케이소는 뭐하고 있을까? 카나타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카나타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오랜만에 카나타한테 연락해가지고 카나타야, 나 네가 한 방송 봤다, 술이나 한잔하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키류 코코는, 케이소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케이소를 만나보러 가야겠죠. 지금 케이소는 뭐 하고 있냐? 그쵸? 오나올 홍보하고 있더라. 야, 얼척이가 없더라. 뭐 하나 싶어가지고 나도 봤거든. 오나올 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많이 죽었거든. 그쵸. 호로라이브 빨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오나울 공식 홍보대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카나타가 키류코코의 복수를 성공한 와중에도 케이소는 오나울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방향성의 차이라고. 뭐 호로라이브 졸업할 만했네. 그쵸. 호로라이브에서는 오나울 광고 못하잖아. 그쵸. EN이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니까 야구의 통수는 카나타처럼 갈겨야 된다니까. 절대로 상대방이 경계할 정도로 유능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 잘하고 똑똑해 보이지만은 충분히 자기가 이용할 수 있다, 요런 허술함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카나타처럼 어리숙해 보여야 된다니까. 유비처럼 멍청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조조처럼 똑똑하게 굴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이 경계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실제로 카나타 같은 경우에는 키류코코 해고시킨 다음에 고분고분 말 잘 들었어. 회사가 떠넘기는 수많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업무도 처리하면서 회사의 사축으로 약 4년 동안 불평불만 없이 일을 해왔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축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방심을 했던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야, 네가 이렇게 방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운 거야. 이 속 좁은 새끼. 메루를 처리하기 전에 카나타를 먼저 처리했어야지. 그러니까 진짜로 야구 등지에 칼 꽂을 준비하는 애를 놓치고 어만 멍청한 메루만 속 좁은 새끼가 복수한다고 괴롭히고 해고를 시켰다 이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키류코코의 복수를 위해 가지고 카나타가 호로라이브의 심장부에 칼을 꽂았죠. 자, 그러면 이 키류코코의 복수의 칼날, 카나타의 칼날이 과연 호로라이브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일단 뭐 이대로 변함이 없고 소속 버튜버들이 계속 나가면은 당연히 호로라이브도 망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 구조가 회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라고 한다면은 회사는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블랙 기업으로 운영을 하면 결국엔 애들이 다 그만둡니다. 실제로 도토라이브도 그랬고 게임부 프로젝트도 그랬고 애들이 그만두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란 말이야. 블랙 기업이라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인지도 쌓고 개인사로 먹고 살만하다 이러면 다 때려치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이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제 호로라이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망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카나타가 해낸 일들은 호로라이브 역사에 기억될 만한 야구한테는 가장 강력한 일격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카나타의 복수의 칼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